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서로 다른 유전체 경계 조건에 관련된 내용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풀어보기로 했죠. 저번 영상 보지 않고 오신 분들은 위에다가 카드 넣어 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영상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면 경계면에서 전기력선이 굴절되는 조건, 전개의 색이 E는 경계면과 평행하면 서로 같다. 첫 번째 조건이죠. 요것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E1 sin θ 1은 E2 sin θ 2다 라고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전속 밀도 D는 경계면과 수직이면 서로 같다. 즉 법선이면 D1과 D2가 서로 같다. 요것도 공식으로 나타내면 D1 코사인 세타 1, D2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나타냈죠. 세 번째 공식, 상호 유전율의 탄젠트 세타의 곱은 서로 같다. 즉 유전율 1번 곱하기 탄젠트 세타 2는 유전율 2번 곱하기 탄젠트 세타 1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 공식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암기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로 다른 유전체 경계 조건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 있었죠.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다. 요것도 역시 암기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회 15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 1, 입실론 2인 두 유전체가, 즉 유전율이 다르다는 건 서로 다른 유전체란 얘기예요. 접한 경계면에서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유전율이 입실론 1인 유전체에서 유전율이 입실론 2인 유전체로 이 원이 입사각 0도로 입사할 경우 성립되는 식은, 이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유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유전체 1번에서 유전율이 2번으로 전개 2원이 입사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각도가 0도로 입사했다는 얘기는 경계면과 수직으로 입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입사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입사됐을 때 어떤 게 같죠? D1과 D2가 같죠. 즉 전속 밀도가 같습니다. 자, 전속 밀도 D1과 D2는 같아요. D1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전속 밀도 D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색이다. 이거 추가 공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유전율 1번 곱하기 1번 전개의 세기, D2는 유전율 2번 곱하기 2번 전개의 세기, 이 두 개가 같답니다. 그러면 유전율 1번 곱하기 전개의 세기 1번은 유전율 2번 곱하기 전개의 세기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요거 정리된 거 문제에서 찾으면 똑같은 건 없네요. 하지만 요거를 조금 변형시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2번 전개의 세기분의 1번 전개의 세기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나눠주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E2분의 E1은 입실론 1을 넘기면 유전율 1번분의 유전율 2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전개의 색이 2번분의 전개의 색이 1번은 유전율 1번분의 유전율 2번인데 여기 유전율 2번분의 유전율 1번이라고 했네요. 그럼 얘는 틀렸습니다. 자, 얘 아래 위로 바뀌었죠? 아래 위로 바꿔볼게요. 1번 전개의 세기와 2번 전개의 세기를 아래 위로 바꾸면 얘도 아래 위로 바뀌어야죠. 유전율 2분의 유전율 1 똑같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14년 1회 6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평행판 콘덴서의 극판 사이에 유전율이 입실론 1, 입실론 2인 두 유전체를 반씩 채우고 극판 사이에 일정한 전압을 걸어줄 때 매질 가로 1번, 가로 2번 내에 전개의 색이 E1과 E2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로 옳은 것은, 자, 보면 이렇게 전개를 가해줬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전개는 이렇게 진행하겠죠. 이때도 좀 전과 같이 경계면과 수직으로 입사를 했네요. 수직으로 입사하면 이때 세타는 몇 도요? 0도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수직으로 입사할 때는 D1과 D2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할 때는 D1과 D2가 같다고 했죠. D1은 유전율 1번 곱하기 1번 전개의 세기,
D2는 유전율 2번 곱하기 2번 전개의 세기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문제에서 보기에 보면 E2로 다 정리를 해놨네요. 그럼 E2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면 입실온 2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E2는 입실온 2분의 입실온 1의 E1이다. 여기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 입실온 2는 입실온 1의 4배다. 요것을 적용시키면 이렇게 적용되겠죠. 입실온 2는 입실온 1의 4배다. 4 입실온 1분의 입실온 1의 2원.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이 2는 4분의 2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018년도 1회 14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정말 잘 출제되거든요. 그런데 보기에는 어렵게 보입니다. 하지만 경계면과 수직으로 입사하면 전속 밀도가 같고 수평으로 입사하면 전개의 세기가 같다.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x는 0인 무한평면을 경계면으로 하여 x가 0보다 작은 영역에는 비유전율이 2이고 0보다 큰 영역에는 비유전율이 4인 유전체가 있다. 입실온 R1인 유전체 내에서 전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 x가 0보다 큰 영역에 있는 요 입실온 R2인 유전체 내에서 전속밀도 D2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문제가 어렵지요. 어려운데 제가 요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쪽이 X방향이고 Y방향이고 Z방향입니다. 그러면 X가 0인, 여기가 0점이 되겠죠. 이 면을 경계면으로 하여 X가 0보다 작은 영역, 0보다 작으면 이쪽이 되겠죠. 이쪽 영역의 비유전율이 2이고 X가 0보다 큰 영역,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비유전율이 4랍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이 X가 0보다 작은 비유전율이 2인 유전체고요. 파란색 부분이 파란색 유전체가 X가 0보다 큰 비유전율이 4인 유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0보다 작은 영역에 입실온 R1인 유전체 내에서 전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전개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전개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방향을 보면 X방향. 경계면을 이 면이라고 보면 경계면. 요 면이라고 보면 X방향은 무슨 방향이죠? X는 수직. 수직일 때는 뭐가 같죠? 전속 밀도가 같지요. 그죠? 그리고 Y방향. Y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요 경계면과 어떤 관계를 갖죠? 수평 관계를 갖죠. 수평. 즉 접선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Y방향은. 그러면 Y방향은 수평. 수평일 때는 어떤 게 같죠? 전개의 세기가 같지요. Z방향 볼게요. Z방향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은 이 경계면과 관계를 보면 Z도 수평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Z도 수평. 수평 방향은 전개의 세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죠? 이제 요거 가지고 D2, 여기서의 전속 밀도를 구하는 거예요. 전속 밀도 D2는 X방향의 어떤 값, Y방향의 어떤 값, Z방향의 어떤 값으로 이렇게 다 더해져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일단 A, X방향부터 구해볼까요? X방향은 D1과 D2가 같대요. 자, 우리 전속밀도 D는 문제에서 준 이 전개의 세기를 보고도 구할 수 있죠. 왜냐? D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E1의 X방향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D1을 구하면 D1은 유전율 곱하기 E1이 됩니다.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1번의 비유전율은 R1, 뭐 이렇게 나타냈죠. 요거의 전개의 세기 E1, 20AX라고 할게요. AX예요. 여기 비유전율 2라고 했죠. 그래서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2 곱하기 20AX가 D1이에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40이죠. 그래서 20AX 공기 중의 유전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렇게 정리된 게 D1입니다. 그런데 X방향은 수직이기 때문에 D1과 D2는 같아요. 그래서 D1과 D2는 같기 때문에 D2의 X방향은 20, 여기 공기 중의 유전율 여기다 써줄게요. 20A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 구했네요. A는 여기다 쓸까요? 요 부분이 A가 되는 거죠? 20 공기 중의 유전율. 이렇게 해서 이제 A를 구한 거고요. 이제 여기 B 요 부분 구해볼게요. 요 부분은 이제 Y 방향이에요. 그죠? Y 방향이면 경계면과 접성인이기 때문에 E1과 E2가 같습니다. 즉 Y 방향에서의 E1이 마이너스 10이에요. E1이 마이너스 10. 그러면 E2와 같기 때문에 E2도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디서? Y 방향에서. 자, 그럼 Y 방향에서의 D는 여기 D2 구하는 거죠. 유전율 2번 곱하기 E2예요. 유전율 2는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R2가 되겠죠. 그리고 전개의 색이 2. 자, 다시 정리하면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입실온 R2는 4 곱하기 2번 유전율 Y방향이면 마이너스 10.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E1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10. 무슨 방향? A, Y 방향. 하면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0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AY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B 부분도 구한 거예요. 그죠? B는 마이너스 요 부분이 B가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40 공기 중의 유전율이 되는 겁니다. 네. B까지 구했어요. C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C 보면은 Z 방향이에요. Z 방향 수평 방향입니다. E1과 E2가 같아요. 즉 E1의 Z방향 5와 E2의 Z방향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2의 AZ방향이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D2의 AZ방향을 구하면 D2는 유전율 2번 곱하기 2번 전개의 세기 에서 방향은 AZ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2번 유전율이니까 입실은 R2가 되겠네요. 곱하기 E2의 AZ방향. 자, 다시 정리하면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4라고 했죠? 그래서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4 곱하기 E2의 Z방향은 여기 E1의 Z방향 5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5. 결론은 방향은 AZ방향이죠? 20 공기 중의 유전율 AZ방향이다. 여기서 20 공기 중의 유전율이 이제 C가 되는 거예요. C가 20 공기 중의 유전율. A, B, C를 여기다 적용하면 D2는 20 공기 중의 유전율의 A, X방향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0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0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A, Y방향.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20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A, Z방향 해서 공기 중의 유전율 동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기 중의 유전율로 묶으면 답은 20AX 마이너스 40AY 플러스 20A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답은 4번에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 조건의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이 문제도 수평에서의 그 조건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풀어드린 문제 출제빈도 굉장히 높은 내용의 문제들이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취득의 지름길 전치모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